이 시간에는 요 스타티스타라는 미국의 통계 전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각종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잠시 공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월 요 39달러를 내고 이용하셔도 이제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일단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3년 올해 2월 달에 챗 GPT를 봤거나 읽었거나 들은 미국 성인의 그 분포도를 이거를 이제 체크를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거는 많고요. 요 검정은 썸이고요. 회색은 not much고요. 요 적색은 not at all.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비 부머, X세대, 밀레니엄 시대, Z세대, 그다음에 모든 이제 통계를 분석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모든 통계를 이제 보니까 약 한 절반 정도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8%는 많이 들었다. 22%는 어느 정도는 들었어. 그거고요. 15%는 좀 들었다. 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절반 정도의 우리 성인들이 요 챗 GPT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요 통계 자료는요, 23년 1월 1일부터 11일, 약 한 10일 정도네요. 이때에 그 타이틀이나 어떤 묘사 속에요, 챗봇이나 챗 GPT라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모빌 그 프로그램, 모빌 앱을 다운로드한 그 수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챗 GPT, 그다음에 GPT-3, 이걸 줄줄줄 있고요. 그다음에 챗 GPT AI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달리도 보이네요. 달리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일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3,000, 2,000, 1,800, 1,000 많은 관련 그 앱을 다운로드를 했네요. 이것은 이만큼 그 관심이 폭발했다,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 그 사용자에 도달하기까지의 걸린 그 시간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3.5년이 걸렸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여기 트위터는 2년이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이제 10개월이 걸렸네요. 인스타그램은 2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요 챗 GPT는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라는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엄청나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 스타티스타라는 그런 통계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계속 또 보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ow will I change our lives? 그러니까 요 인공지능, 요 시대에 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거를 근데 약간 2021년 11월, 12월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28개국에서 약 한 2만 명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3년, 5년 내에, 다음 3년, 5년 내에 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야에서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듀케이션, 이렇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에듀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 고용, 쇼핑, 운송, 그 다음에 오락, 삶의 비용, 그 다음에 이거 생활비죠. 그 다음에 가정, 수입, 환경, 그 다음에 음식, 영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우리 인간 인생,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한 3, 5년 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2022년도네요. 구글의 그 검색 엔진의 어떤 그 분포, 검색 엔진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건 이제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의 마켓 쉐어입니다. 시장 그 점유율이죠.
왼쪽에 데스크, 그러니까 컴퓨터고요. 오른쪽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구글이 85%, 그다음에 핸드폰은요, 96%나 이거를 차지했네요. 검색 엔진에 압도적이네요. 그다음에 빙,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죠.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만 8.6% 정도 있고요. 야후도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야후가 2.6% 정도라는 거는 검색 엔진이에요. 야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데 야후 재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야후 대만이 있습니다. 야후 타이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야후 인디아, 야후 인도죠. 그다음에 야후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얀데스는 1.3%인데요. 이 아얀데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검색 엔진입니다. 바이두는 많은 분이 알 거예요.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만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는 1등이 구글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인데 왜 이걸 여기다 적었냐면요. 올해 2023년도에는 이게 아마 크게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줄고 빙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가 관심의 기초가 되는데요. 왜냐면요. 요 마이크로소프트 요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그죠? 챗 GPT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은 이거 추정치인데요. 광고 수입. 전 세계를 통해서요. 검색 엔진의 광고 수입의 그 추정치입니다. 이제 올해는 23년이고요. 24년, 25, 26년. 요게 이렇게 되네요. 요 빌이 빌런입니다.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10억 불이니까 요거를 따지면은 요거는 이제 23년에는 약 한 3천억 불. 3천억 불이고요. 3,320억 불 정도 되고요. 요거는 한 3,700억 불 정도 됩니다. 요거는 한 4천억 불 정도의 검색 엔진의 그 광고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요, 1억 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천억 불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에 1,300억 원이 4천 개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예, 계속 검색 엔진의 그 광고 수입이 계속, 근데 요 수입이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구글이 거의 90%를 요 수입을, 상당한 수입을 가져갔는데, 요게 약간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3년부터요. 요거는 이제 검색 엔진, 요 주도권, 요 검색 엔진, 지배 시장에서의 그 새로운 그 새로운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그런 뉘앙스가 이 제목에서 이제 풍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 11월 30일,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이제 챗 GPT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발표를 듣고 그걸 좀 써보고 나서 구글이 깜짝 이제 놀랐다. 구글이 깜짝 놀랐다는 이제 글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왜 이 구글이 깜짝 놀랐냐면은 챗 GPT의 물론 성능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배경이 오픈 A라는 이 회사가 이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픈 AI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오픈 AI라는 회사의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의 거의 모든 자금을 이제 일종의 출자를 한 겁니다. 자금을 대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거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깜짝 놀란 겁니다. 구글의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유일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소프트의 그 빙이거든요. 근데 빙이 5%, 8% 아주 미약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올해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빙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오픈AI에서 지금 만든 챗 GPT를 탑재하겠다. 현재 지금 탑재가 되어 있죠. 저도 그걸 써보니까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런 어떤 답을 잘 만들어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도 물론 쓰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검색 엔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빙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가 저도 제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엣지를 깔고요. 그다음에 빙 검색 엔진 빙을 저도 종종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구글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될지 크게 주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챗GPT, 이제 교육 그 수준에 따라서 2023년에 미국에서요, 챗GPT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 해서 여기 이제, 학력이 이제 고등학교요, 고교 졸업이고요. 여기 이제 대학교, 아마 대학생,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뭐 석사, 박사 그런 급이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올라갈수록 여기 많이 파란색 8에서 13에서 24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원 졸업생이 관심이 많아요. 약간 알고 있어 43%고요. 아직 전혀 전혀 모른다 33%죠. 요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3월 달이니까 요것이 23년 이제 2월 달이니까요. 요게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게 더 많이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챗G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탐구하고 있다.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요 자료인데요. 이제 22년 1월 달부터 23년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요 1년 동안 구글 그 검색에서 그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일종의 챗 GPT죠. 이런 인공지식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이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검색을 어느 정도 했는가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발표했으니까 여기 이제 12월 4일 12월 4일에 갑자기 확 늘어났죠. 잠깐 줄었어요. 이건 이제 1월 1일이니까 뭐 해맞이도 해야 되고 새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살짝 줄다가 갑자기 이제 증가됐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아마 이제 3월 이제 중순인데 아마 더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자, 다음에는요, 서치 엔진과 디지털 비디오 폴스터 온라인 애드 스펜드. 요거는요, 광고를 어느 정도 지불했는가에 대한 거네요. 미국에서요,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어느 매체에, 어느 수단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건 21년, 왼쪽 거는 21년, 그 다음에 보라색은 25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건 역시 이제 검색 엔진입니다. 여기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배너 광고가 이 정도 되고요. 소셜 미디어는 이제 여기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거요. 이런 거고요. TV 커머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 애드가 있고요. 요거 이제 21년, 25년인데 요거 이제 추정치네요. 추정치. 25년엔 이 정도 될 것이다. 25년엔 이 정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광고비를 검색 엔진에서는 더 증가되고 디지털로 증가되고 소셜미디어 증가되고 디지털 비디오. 요건 아마 그 유튜브를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유튜브, 디지털 비디오 광고 그래서 굉장히 증가하고. 근데 TV는 약간 이제 준다. TV도 약간 주고 프린트물도 약간 준다. 신문이나 뭐 잡지 같은 거 약간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55% 증가, 44% 증가, 23% 증가, 50% 증가.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온라인 쪽으로 이 광고비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구글 2022년에이네요. 2022년에 그 광고 전 세계의 검색 엔진의 광고 수입의 이게 추정치인데 이건 추정치를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를 했는가 봐요, 전에. 아무튼, 요것이 전 세계에 지금 요렇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구글이 이제 약간 60%고요. 바이두가 15%고, 이제 중국 거죠. 아마존 14%, 빙이 6%, 마이크로소프트죠. 다른 거. 요거 이제, 광고 수입이네요. 광고 수입. 근데 아무튼, 구글이, 알짜배기다. 라이온 주세요로 해가지고요. 구글이 가장, 알짜배기.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목을 계속 챙기고 있다. 그게 지금 핵심인데, 앞으로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요 빙이 어떻게 될지.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랑 그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 예. 그러니까 22년, 23년 그 전 세계의 구글 검색 엔진의 오픈 AI 에 어떤 관심도가 어떻게 증가됐는가를 보여주죠. 작년 12월에 급작스럽게 증가됐죠. 그 이후부터요.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이턴트라고 그랬네요. 왜 특허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요거 이제 21년도 자료네요. 요쪽 거 이제 약간 뿌연 거는 2017년도의 숫자였고요. 21년도 요 진한 보라색은 21년도네요. 예, 여기 중국 회사가 3개 있습니다. 텐센트하고 바이두가 하고 있고 핑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회사가 3개가 있네요. IBM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알파벳가 있고 한국은 삼성. 예, 삼성이 독보적으로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그나마 여기서 6,885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이 2017년에는 이제 이렇게 적었다가 21년 불과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네요. 이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예. 야, 여기서 요 텐센트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랄까 카카오톡과 비슷한 회사죠. 물론 자회사도 뭐 수십 개가 가지고 있는데 주 서비스 품목이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톡과 비슷한 이건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바이두, 이건 중국의 검색 엔진이죠. 우리나라의 네이버, 미국의 구글 같은 거고요. 요거 IBM이고요, 삼성이고요, 피안. 요거 중국인데 요거 핑안. 요것은 무슨 회사냐면 요거는 이제 보험 회사입니다. 보험하고 금융. 물론 여러 회사도 있지만 주 아이템이 보험.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가장 큰 금융회사. 요 피안. 이렇게 힌트이 적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무슨 여러 많은 회사를 합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2017년도에는 제일 많았네요. 4,300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등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5,800개로 되어 있고요. 알파벳은 무슨 회사냐면요. 여기에 이제 바이두, 요 검색 엔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알파벳은 뭐냐면은 미국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구글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구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글의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구글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다. 중국이 물론 압도적으로 이렇게 현재 특허 수는 많은데 양은 많아요. 근데 그 질적인 게 이제 중요하죠. 질적인 게 양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질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 예, 요즘에 클라우드.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를 왜 막 공짜로 주면서 거기다 뭐 사진도 올리고 자료도 올리고 막 그러라고 했는데 나 지금 보니까 그죠? 다 그 많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를 막 공짜로 준 겁니다. 뭐 5기가, 뭐 10기가 바이트를 공짜로 줘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려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그러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이거 이제 분기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출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하고 작년 2022년 고한 2년 정도를 분기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계속 증가는 했죠. 여기 조금씩 증가해서 45, 52, 50, 52를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동그란 거는 여기 오퍼레이팅 인컴이네요.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네요. 영업이익. 요건 아마 매출 같아요. 매출액이고 요거 영업이익은 이렇게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거의 20으로 쭉쭉 갔는데 21로 갔다가 살짝 20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서비스 품목을 보니까요, 서버 프로덕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가장 많네요. 두 번째 요 하늘색은요, 오피스 프로덕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예, 오피스 프로덕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워드부터 해서 무슨 뭐 노트, 엑셀, 예, 많은 것들이 있죠. 프로덕트 서비스. 그것이군요. 우리나라에서요, 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덕트를 하려면요, 1년에 거의 11만 원인가 12만 원, 약 12만 원 정도를 매년마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덕트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돈을 버는 거죠. 인도는 모든 컴퓨터나 모든 노트북에는 인도우 다 깔렸지 않습니까? 인도우 10, 인도우 11 해가지고 인도우가 다 깔렸죠. 제 노트북에도 인도우가 깔려요. 하나는 인도우 8. 옛날 거는 인도우 XP. 지금 요 컴퓨터는 인도우 10입니다. 인도우 10. 이런 게 다 인도 하나 깔 때마다 이 회사는 거의 뭐 10만원, 평균 아마 10만원씩은 벌 거예요. 그러니까 PC 컴퓨터 숫자하고 노트북 숫자에다가 거기다 대략 그냥 10만원 정도 곱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도 돈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은 게이밍이고요. 링케들린. 요거 링케들린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 그러냐면 그 일자리를 서로가 연결시켜주고 일자리를 잡아주군요. 무슨 뭐 알바 천국, 뭐 그런 비슷한 알바 천국 비슷한 그런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의 그 지배율 정도면요. 요거는 2020년도, 22년도의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보여준 건데요. 2020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좀 약간 좀 틀리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요거 일반 컴퓨터 데스크톱하고요. 모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95%까지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전 세계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요거는 구글은 81%군요. 컴퓨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12%고요. 야후는 4.3. 네. 야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야후 살아있어요. 구글, 99%. 야후 2%. 그 다음에 덕덕고. 오리가 지금 1.6%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현재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압도적이다. 2020년도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중반 아마 여름 때부터 여름, 가을, 겨울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이제 재미로 가져온 건데 시산티 붐. 요게 시산티가 뭐냐면 뱃노래거든요. 뱃노래. 그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어떤 그런 고달픔을 이제 달래주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박진감 있고 리듬감 있고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붐이 일었어요. 붐이. 그래서 언제 붐이 일었는가를 요거를 이제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에 요 시산티란 바다 뱃노래라는 요런 용어로서 검색을 한 그 숫자를 최고로 한 거를 이제 100% 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해주니까 한 10일, 2021년 1월달 한 12, 3, 4, 11에서 11, 12, 13, 14, 15 이조대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이렇게 붐인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2월 달부터 올해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는 챗 GTP, 그렇죠? 오픈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용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해 보이고 현재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23년도 1월 경이네요. 전 세계를 걸쳐 가지고요. 어떤 그 회사들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오픈 AI가 챗 GTP나 뭐 그런 뭐 관련된 거죠. 오픈 AI라는 이 회사와 어떤 연계를 맺고 회사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수와 어떤 단체, 기관들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체가 902개인데요. 현재 902개가 오픈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251군데가요, 테크놀로지, 200군데가 교육이고요, 98이 비즈니스 서비스고요, 89 제조, 44 금융, 그 다음에 유통, 도소매, 35 건강, 24 정부, 거머먼트 18군데, 미디어, 인터넷 요게 17군데, 기타 1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올해 초에 기하급수적으로 챗 GPT 요 시대를 맞아서 오픈 A라는 회사와 어떤 연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요즘에 이거 유튜브만 봐도 그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 챗 GPT 관련 여러 가지 영상 자료 그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일종의 충동 구매죠. 예, 일종의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충동 구매적으로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많이 사느냐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검색 엔진이 42%,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40%,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면 카카오톡이고요. 미국 같으면은 요거 페이스북, 틱톡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가게에서 가게 가서 충동 구매, 비디오 웹사이트, 앱, 비디오 요거는 저거 같아요. 아마 유튜브가 압도적이겠죠. 그렇죠.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에서 뭐 카메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액션캠이 어떻다. 아주 그냥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스토어가 많죠. 우리나라의 그 책임은 S24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따지면 우선 쿠팡, 뭐 G마켓, 옥션 그런 많은 그 온라인 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전문 쇼핑몰도 많죠. 어드버타이즈먼트, 이건 광고, 그죠, 광고, 어드버타이즈먼트 광고를 통해서, 커스터머 리뷰, 고객이, 그렇죠, 리뷰, 이런 것을 통해서, 요것이 이제, 물론 이제,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다. 많은 소스를 통해서 다양하게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2019년 도 하고요. 2022년도 요게 또 검사를 했네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느냐, 요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요거 미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검색 엔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리뷰,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고요. 소셜 미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2019년도, 22년도를 이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약간 3년 정도 지났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검색 엔진이나 커스터머 리뷰나 온라인 스토어는 조금씩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반대로 소셜 미디어나 신문 잡지는 살짝 증가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뭐 증가 감소도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대별이군요. 세대별. 여기 이제 Z이 있고, Gen X가 있고, 밀레니어가 있거든요. 미국 2023년에 그 직장에서, 제너레이티브 AI용,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챗 GPT 같은 거죠. 그런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거의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약간 27에서 29,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뭐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세대에 이건 1%는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요 차이는 거의 모든 전 세대에서 약간 30% 정도의 일자리에서요. 이미 2023년도 지금 초반인데요.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세대에서요. 예, 여기서 X세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라고 보면 되고, 밀레니엄 시대는 뭐, 한 80년대, 90년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Z는요,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일단 되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중국의 배드컴퍼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배은 요 바이두에 비하고 알리바바의 A,
텐센트의 T를 요거를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배드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하냐. 이건 뭐 당연히 중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이 검색 엔진은 바이두가 압도적 76%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거 2020년도입니다. 두 번째 알리바바는 우리나라에 무슨 뭐 쿠팡이나 뭐 지마켓 같은 거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50%, 56%를 차지하고 있네요. 텐센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위챗 거의 78% 압도적으로. 이거야 뭐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 만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일종의 그 폐쇄 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거는 구글을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없고요. 유튜브를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까지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도 그 핵심 축은 챗 GPT가 그 중심축에 있고요. 그 뒤에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기대된다.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